안녕하십니까. 네, 옵티머스의 화학 선생 윤종덕 선생입니다. 저희 브로셔가 그림이 다 날라갔네요. 네, 빈칸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딱딱하게 하셔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 저기 잠시 이 앞에 보이시죠? 비어 있죠?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 그래서 저희 수업에는 제가 애들 막 끄집어 앞으로 당겨요. 예,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도 막 그렇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맨 앞에 하면 좀 그렇고, 그죠? 근데 실제로 맨 앞에 앉는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뒤에 가면 제가 뒤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딴짓이 생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소개를 할게요, 어머니. 저희는 저 개정안 발표되면서부터 컨셉을 다 바꿔서 28학년도 수능안, 그 다음에 22년 교육 개정안으로 지금 진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문은 많이 안 난 것 같긴 한데 들어오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뭐 이름에다가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한 저희 교육 철학을 좀 집어넣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과학하면 이론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요즘 과학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론이 아니라 국어를 못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어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단어? 한자의 음을 딴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한자 교육 배울 때 뜻과 음을 배우고 대략적인 글자를 보고 뜻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우리 언어가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을 쓰고 있지만 언어 체계 자체는 한자를 이용한 언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과학에 그런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물리 선생님 아까 얘기 안 하셨지만 수평이란 단어도 몰라요. 수직, 수평 관계, 연직 이런 단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싶어도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들을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우리 어머님 여기 모이신 어머님들이 6학년, 1학년 대부분이시죠? 혹시 중2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 중3은 안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영어는 참 잘해요. 예, 영어는 참 잘하는데 그 한자에 대한 뜻 이거는 사실 뭐 교육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 나라님들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과서를 바꿔야 돼요, 사실. 애들 입장으로. 근데 이게 어머님도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어 자체가 다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애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사실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강요할 게 아니고 니네는 왜 몰라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요 수업,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고등학생의 눈빛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니까 그걸 잘 풀어주는 선생님이 애들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저희가 옵티머스는 그걸 잘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서 엄청나게 잘 끌어오고 계속 이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요 통합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어머님 28학년도 이제 되면 수능에서 뭐 보죠? 과학은 통합과학만 봐요. 예. 그러면 원하고 투의 개념이 어머니 이름 바뀌신 거는 좀 익숙해지세요. 이제 원, 투 없습니다. 예. 그냥 물리학이 고2 때 거고 고3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가 반으로 쪼개져서 세부 과목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내신으로 들어가요. 이따가 이제 부원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입시 쪽에 대해서 설명회도 엄청 많이 하고 영재고도 하고 뭐 하고 뭐가 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영재에서부터 과고, 자사고, 일반고까지 애들한테 쫙 입시 같은 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속 그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통과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통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2학년, 3학년 거는 내신이 대학에 반영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뒤에서 또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많은 관찰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더 열심히 뭐 모든 걸 더 새롭게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름이고요. 저 이제 물리 선생님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다원 목동 옵티머스 하고 작년에 우리 이제 영재번 수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화학이다 보니까 화학에 대한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수업을 막 진행을 하는데 너 뭐야? 누구한테 뭐 수업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 화학 대회도 물론 저는 여기서는 안 하는데 딴 데 준비를 합니다. 근데 대회는 너 모바일 동상 막 받고 뭐 은상 받았대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화학 물어보면 화학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화학을 이제 사랑하고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화학을 몰라요.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 화학은 화학이 아니고요. 그냥 수학이에요. 잘못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 화학을 못해요가 아니고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수능 수학, 수능 화학은 어머님도 이제 보시면 그 킬러 문항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킬러 문항 없어져서 더 힘들어졌어요. 문제 푸는 게 너무 많아져. 문제 푸는 게. 그래서 1등급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2등급, 3등급, 4등급 애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학년은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 고등부 수업했을 때 이제 진행을 쭉 해보면 애가 3등급이 뜨는 순간부터 내신 수업을 안 들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수시를 못 가니까. 근데 지금 1, 2등급 애들이 1등급이고 지금 3, 4등급 애들이 2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 1등급만 가는 게 아니라 1.5등급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수업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애 귀를 좀 열어주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편해진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하겠어요? 수학하겠죠. 애들 다 수학해요. 시험 대비하잖아요. 그럼 수학하러 가요. 과학은 안 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해는 아까 화상고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한다고 해서 100% 기억하는 건 아닌데 했던 애들이 그걸 하면 조금 더 빨라요. 당연히 빠르죠. 요만큼이라도 빠릅니다. 예. 그럼 그런 것 차이들이 쌓이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강제적으로 아까 뭐 살모사 어떻게 얘기하셨던데 강제적으로 끌려온 애들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안 한 애들보다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차이가 1등급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영재도도 하고 지금 우리 옵티머스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수업하고 있고요. 우리 물리 선생님 여기 보면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광학 박사. 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젊다고. 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예. 예, 정말 열정적으로 하세요. 저희가 옵티머스는 사실 수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전부터 쫙 깔았는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토요일 6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그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 근데 보육의 의미로는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근데 애들 보면 되게 불쌍해요.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쭉 수업 듣고 우리 수업에 딱 들어온 거야. 그럼 애가 거의 뭐 파김치처럼 와 있어요. 근데 저희도 파김치처럼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수업이 많아서 힘들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텐션을 막 끌어올려요. 막. 그 애들 거의 뭐 워터밤은 아니지만 거의 파티 분위기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의 컨디션 때문에 사실 수업을 미회를 안 해요. 그래서 6시에 몰입해가지고 4시간 동안 애들 기를 확 뺏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여학생들 중에 기가 좀 약한 애들이 선생님만 보고 있으면 기가 빨려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있겠대.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과학은 어머님 중요한 게 경험인데 우리 아이들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 제가 화학이잖아요. 화학 빌어서 얘기할게요.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화학 반응이 연소 반응이거든요.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이제. 니네 집 뭐냐? 가스레인지 막 설명하고 야,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 아니니? 선생님 저희 집 인덕션이에요. 몰라요. 야, 그럼 너 여태껏 불은 봤니? 그럼 맨날 세 개 그 꽂으면 그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잠시 2초 후 끝.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수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 야 이런 거 해봤어? 왜냐하면 과학은 어머님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경험한 것이 있는 아이들이 과학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뭐 저희 때 다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뭐 우리 어렸을 때 벽 타고 넘어가다 보면 무거우면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가끔씩 무슨 생각하냐면 위에서 뛰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강한 태풍이 불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뭐 아까 뭐 선생님 얘기는 반복을 좀 안 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아주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약간 지금 포커스가 영재 쪽은 아니다. 과거 생각해 볼 만해. 자사고 나는 여기가 메인이긴 해. 아니면 일반고 최상위 이런 컨셉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은 죄송한 말인데 한 번 이상은 좀 반복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한 번 들을 때는 애가 아 이게 과학이구나. 어렵다가 아니라 재밌다. 뭐 재밌으면 훨씬 좋죠. 아 이게 자연이구나를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 단어도 모르는데 처음 와서 어떻게 누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경험이 좀 필요해요. 노출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뭐 니네 잘하니? 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잘합니다 저희. 예. 그럼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게 색감이 좀 안 좋네요. 맨 처음에 OS1은 저희가 통합과학, 물리화학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냥 물리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물리학, 화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기본 내용 일부를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개월수를 보시면요. 이게 아마 어머님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걸 겁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저 이러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막 뛰어놀고 뜁니다. 예. 자, 다시 할게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가 1, 2, 3을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두세 명 정도가 아니라 뭐 네다섯 명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두세 명 정도가 못 따라가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뭐가 필요해? 반복이 필요해.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진행하는 요 수업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수업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항상 같이 있는데 앞선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 가정으로 다 보내고 한 달 정도 테스트 계속 지켜봐요. 그리고 아이 태도도 알죠. 저 정도 했으면 애 성향도 아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님 늦지 않았으니까 한 바퀴 좀 진행을 하세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개강이 요거는 지금 개강이 돼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여기 2학년 올라갈 때 요걸 들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3학년 좀 되면 그때 좀 여유가 생겨요, 언니. 그러니까 2학년 친구들은 통과를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뭐 좀 더 빠른 친구들은 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바퀴 좀 2학년 때 좀 한번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걸 잘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뭐 2학년들은 또 이제 중1 어머님들 많이 계시면 2학년 때 좀 한번 전쟁 날 겁니다, 어머니. 언제쯤?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쯤에 아이들의 자아가 막 형성이 돼요. 저희 때는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학교에서도 두드려 맞고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아가 막 넘쳐납니다. 자, 그때 한번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단계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입시에 맞게끔 뭔가 선택을 하세요.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조금 더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닌데 통과하고 여기에서 좀 차이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암기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게 여기가 좀 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심화는 자 완전히 방향이 섰어요. 어떤 거? 자사고, 나 이과 최상위. 그러면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쉽게 얘기하면 모의고사 유형 문제 연습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원은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고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두 관계가 고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고1이라고 보시면 돼요. 2는 저희가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애들이 맨날 해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중3 애들이 고2가 돼야 대학 입시에서 2를 어떻게 할지가 판단이 돼요. 올해처럼 똑같이 지금처럼 진행되면 사실 무색해지고요. 거기에 좀 더 강조가 되면 더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부터 조금 더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들어오면 한두 명 정말 있어요. 어떤 애 너무 하기 싫은 애를 한 6개월 이상 끌고 와요. 이유는 오면은 괜찮거든. 오면은 할만해요.
근데 이제 시험 보는 게 싫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남겨요. 계속 남기고 뭐 빨리 오라고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애는 얼굴이 막 이러고 와요. 그래서 와서 수업 시간에 막 이러면 아까 보셨죠? 텐션 높다고? 그럼 애가 막 미쳐 있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 또 현실감이 오는 거야. 문자 딱 오죠. 점수 보면 아, 또 가기 싫어. 이제 그런 애들 몇 명 빼고는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1년 정도 커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면 뭐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체 과정이 이제 요렇게 순서대로 제가 좀 빠르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31일 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개강을 하는 반이 요 응용 심화 반이만 지금 개강을 하고요. 그것도 지금 자료에 빠졌나요, 어머니들? 예. 보면 뒤에 보면 저희 이제 커리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진행을 하고 요 두 과정은 어머님들 저희 12월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과를 좀 들었는데 얘를 조금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해. 그러면 지금 이제 합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합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12월 달에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뭐 뻔하죠, 그죠? 너무 식상한가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